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편안한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안정되지만 동시에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우리가 익숙하고 잘 속는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우리에게 진실된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후에 그 친구가 갚을 생각은커녕 연락을 끊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린 경우,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네 친구가 마을 사업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로 해놓고 더 좋은 제안을 받자마자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경우, 너무 먼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배신을 할까요? 중국 고대의 위대한 유학자이자 사상가인 맹자는 말했습니다. 대인은 작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소인은 작은 이익에 매여 대의를 잃는다. 이는 큰 뜻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이익을 쫓다 큰 원칙을 잃고 배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우리가 함께 가도 좋을 대인일까요? 아니면 양심을 쉽게 버려 조심해야 할 소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거나 귀가 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왜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배신을 잘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주로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고 타인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의 행동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위로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도 지금 바빠서 도와줄 수 없어 라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하지만 그 후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생기면 마치 당연한 듯이 그 기회를 차지하고 이를 위해 배신을 감행합니다.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배신은 타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심어주고 결국 자신도 고립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을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가 이끌어야 해 라며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모임을 떠나버리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 내에서 큰 불화를 일으키며 그 사람은 점차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만 바라보고 남을 돕지 않으며 결국 고독 속에 남게 된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철학인 생명에 대한 경애를 통해 모든 생명과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고독과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한 예로 가족 모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해해 주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중요한 순간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도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분이 계신가요? 자식이 다 컸어도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 된다. 언제까지 너에게 다 맞춰줄 순 없다. 이기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화와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의 말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고독 속에 남게 되며 이는 그 자신에게도 큰 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기심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기심을 줄이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2. 책임 회피.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오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어 경로원의 주방에서 설거지 당번을 정하는 날,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이 나는 오늘 허리가 아파서 다른 분이 하시겠죠? 라며 슬쩍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시작하며 또 우리만 남았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책임 회피라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는 신뢰를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화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피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약속을 어긴 후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다른 일이 너무 많았어. 라고 변명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책임 회피의 또 다른 문제는 변명입니다. 변명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변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들고 반복적인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교통이 너무 막혔어 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결국 친구들 사이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을에 비해 돈을 내야 하는데 항상 밀리는 사람이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했어라고 말하지만 항상 뒤에서는 쇼핑하고 여행 다니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있지만 비슷한 변명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게 되고 결국 중요한 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명은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관계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신의 이야기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솔로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3. 입이 가볍다.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 어쩌면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입이 가벼운 태도일 것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저버리고 자신이 들은 비밀을 소문처럼 퍼뜨리며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비밀을 지키지 못함.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밀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로 여기기보다는 흥미로운 소문거리로 생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퍼뜨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침묵은 신뢰의 가장 큰 표지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것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습니다. 2. 즉각적인 주목을 원함. 이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함으로써 순간적인 주목을 받거나 대화의 중심에 서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며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 본능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비밀을 쉽게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신뢰 부족.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들은 비밀을 지키기보다는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신뢰는 시간의 시험을 이겨낸다라고 말했듯이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 신뢰를 무너뜨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비밀을 이용해 순간적인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기 쉽고 결국에는 중요한 관계에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4. 결과를 고려하지 않음.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퍼뜨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간과하고 단기적인 재미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브루투스가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한 것과 유사합니다. 브루투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저를 배신했고 이 배신은 결국 로마 제국의 불안정과 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입이 가벼운 행동은 예상치 못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거짓말을 잘함.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말을 꾸미거나 과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이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거짓말은 눈사람과 같아서 굴릴수록 커진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타인에게 주목받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이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평판을 손상시킵니다. 거짓말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신자는 타인의 신뢰를 잃고 결국에는 중요한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시적인 이익이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립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신의 유혹을 경계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결국 타인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생각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타인의 신뢰를 잘 이용하는 배신자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나이 먹을수록 남녀노소 나이 불문.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배신하려 드는 사람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시니어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만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이렇게 도움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운 가득 건강하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